49살이 되던 해 저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 23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합쳐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고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보, 정말 괜찮을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라고 말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돈도 충분히 있고 새로운 일자리도 금세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때만 해도 제 경력과 능력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한 건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은 2달 그 안에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상의해봐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계속 버티기도 힘들어 보이네. 결국 저는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평일 오전에 골프장에 나가는 여유로운 일상이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지내자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자 본격적으로 위기감이 찾아왔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둘 다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 대출이자, 각종 보험료까지 합치면 월 지출이 500만 원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여전히 괜찮다. 곧 좋은 곳이 생길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년째 접어들면서 저축한 돈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억 5천만 원이었던 돈이 1억 8천만 원으로 다시 1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일할 생각이 있는 거야? 매일 골프만 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던 중 의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퇴직 후 3년째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카페에서 일하며 월 100만 원 정도 벌어오니 가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8시면 집에 있던 아내가 오늘 늦게 끝나라며 10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그냥 기분 전환 삼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자꾸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확인하려고 하면 재빨리 감추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문자야? 라고 물으면 친구야,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퇴직 후 4년째
저축한 돈은 1억 2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큰아이는 대학에 진학해서 등록금과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했고 작은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어 사교육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월 지출이 60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저는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평소처럼 오늘 야근이야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1시간 후 아내가 일하는 카페로 갔는데 거기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카페 사장에게 물어보니 오늘 일찍 퇴근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온 아내에게 추궁했습니다. 카페에 가봤는데 내가 없더라. 어디 갔다 온 거야? 아내는 당황하더니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치밀하게 아내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카페에서 5시에 퇴근한 후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호텔 커피숍에서 중년 남성과 만났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커피숍에 있던 두 사람은 함께 호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아내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어. 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거.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미안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1년 전부터. 그 사람은 누구야? 카페 단골 손님이야. 사업하는 사람이고. 아내의 설명을 들으니 그 남자는 53살의 사업가로 아내보다 5살 많았습니다. 왜 그랬어? 당신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나도 우울해지고 힘들었어.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줬어.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응, 이미 마음이 떠났어. 그 사람과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크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 양육비만 제때 줘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남은 저는 더 큰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은 돈은 9천만 원 정도였는데 월 생활비와 양육비를 합치면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돈으로는 2년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53살이 된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경력은 좋으신데 나이가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을 바꿔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치킨집을 차리는데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장사 경험이 전혀 없던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가게를 운영하는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임대료 150만 원, 재료비,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6개월 후 결국 치킨집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투자한 5천만 원은 거의 다 날려버렸고 남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 정말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절약하고 있지만 양육비 200만 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 벌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는 뭐든 사주던 아빠가 이제는 작은 것도 사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큰아이가 아빠 생활비 좀 더 보내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저는 미안하다. 아빠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는 57살입니다. 은퇴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야간 알바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돌이켜보면 명예퇴직을 받을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이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퇴직했던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돈 4천만 원으로는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에도 부족하고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그때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냐는 말을 듣습니다. 정말 후회가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최소한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현재 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수준이고 나이 제한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매우 좁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결국 제가 경제적 능력을 잃으면서 생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장 큰 걱정은 건강입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몸이라도 아프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밀려있는 상황이라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지,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만나서 골프도 치고 술도 마셨는데 이제는 만나자는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상황을 다들 알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형제들과 만나도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돈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되고 제 처지를 다들 안쓰러워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가끔 예전 회사 후배들이 연락을 하면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데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참담하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명예퇴직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퇴직 후 예상 지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에 맞는 수입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경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했습니다. 퇴직 후에 인맥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재직 중에 미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퇴직 후에도 연락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건강 관리도 소홀히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중요했습니다. 퇴직 후 계획에 대해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고 아이들의 교육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의 상실, 자존감의 하락, 인간관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인 충격이 큽니다. 23년간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형성된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이 없다는 것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예전에는 바쁜 일상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할 일이 없으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은 많은데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회와의 단절감도 큽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소외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뉴스를 봐도 경제 소식이 남의 일 같이 느껴집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우울해지고 그렇다고 돈을 쓸 곳에 갈 수도 없어서 도서관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거기서 책을 읽거나 신문을 보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가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다른 중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일자리 사업에도 신청해 봤지만 대부분 단순 작업이고 임금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래도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편의점 야간 알바도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 보면 새벽에 편의점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 야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예전에는 제가 고객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했습니다. 일이라는 것 자체에 귀천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전 동료나 지인을 만날까봐 걱정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의 영향으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졌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장애도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으로 버티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무기력감이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가끔 차라리 퇴직하지 말고 버틸 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천국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키우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작은 사업 아이템도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맥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혹시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참담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은 명확합니다. 은퇴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 사회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새로운 역할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인에서 은퇴자로의 전환은 단순한 신분 변화가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곧 경쟁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으면 수입이 없어집니다. 인간관계 관리도 중요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퇴직 후에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말이 맞습니다. 평생 교육의 필요성도 절감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입사한 후로는 새로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제대로 모르던 제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일자리를 찾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각종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정보, 창업 아이디어, 건강관리법 등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유용한 도구인지 몰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적합해 보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볼 생각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큰 위안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가끔 성공적으로 재취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용기를 얻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들어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처지를 부끄러워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아이들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라는 큰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아이도 아빠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전 아내가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아이들의 엄마로서는 여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끔 전 아내의 새로운 남편을 보면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 사람 곁에서 아내가 행복해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제 무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원망이나 후회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제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편의점 알바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시급을 올려받았습니다. 작은 성취이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낮에 배달 일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도 새로 땄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간단한 운동도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 먹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독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경제 관련 서적, 창업 관련 책들을 주로 읽습니다. 특히 성공한 기업가들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실패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쓰기에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에 대한 칼럼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조회수를 얻지는 못하지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댓글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언젠가는 이런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은퇴 준비 없이 퇴직한 중년의 생존기 같은 제목으로 말입니다. 제 실패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58살까지는 현재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그 후에는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사업 아이템으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중장년층 재취업 상담센터나 은퇴 준비 컨설팅 같은 일 말입니다. 물론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경험이 있는 만큼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들이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단순한 수익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재정 관리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새로 정리했습니다.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해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보장만 남겨두었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줄이고 보장 내용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이제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 예금이나 적금을 주로 이용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생겼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습니다. 매월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내 집을 갖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집을 사기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표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 줬는데 이제는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역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 요리 교실, 건강 강좌 등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경제적 부담도 없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종교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심보다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취미 생활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등산을 선택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풉니다. 산에서 만난 사람들과 친해지기도 했습니다. 사진 찍기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리면서 작은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진 관련 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리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반찬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제법 복잡한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놀러 오면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빠 요리 맛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기쁩니다. 작은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집안일에도 능숙해졌습니다. 청소, 빨래, 정리정돈 등 예전에는 아내가 다 해주던 일들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간 근무 때문에 낮에 잠을 자고 밤에 깨어있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부담스럽지만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금연, 금주를 실천하고 있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간단한 방법들을 배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몸의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고 새로운 인연들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끙끙 앓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일자리,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도 중요하다는 것, 건강 관리의 중요성, 인간관계의 소중함 등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직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지금부터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야 합니다.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에만 매진하다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으로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